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곧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며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과거 여권의 구호를 재차 소환해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범야권은 오는 25일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습관성 탄핵과 특검 주장을 거두고 민생 해결의 머리를 맞대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미국의 사례까지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오는 28일이 유력한데 이때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이탈표 17표가 나와야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과 낙선자 등이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핵심 가치이고 그 상징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신은 여전히 찬성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찍은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른바 단일 대오에 이상 기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된 22대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만찬을 겸해서 비공개로 만나는데요.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회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굵직한 상임위원장을 쥐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저희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 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은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려야 하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크고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